그렇죠?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그럼 이미지로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 장을 볼 건데 그 장을 이미지를 보자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자 플러스가 있습니다. Q.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뿜어져 나갈 건데 입체로 방사선으로 나갈 겁니다. 그럼 이걸 갖다가 파이라 부르겠죠. 그럼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내면 이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서 플러스는 다 밀려갈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전하가 밀려 들어올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다 당겨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화살표 방향만 달라집니다.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이 화살표로 따졌으면 면적당에 해당하니까 잘 보면 여기는 좀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는 등전이면도 촘촘하게 그러면 등전이면이 멀어지면 힘이 센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가 금방금방 변하는데 힘이 약한 곳은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. 그래서 얘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뭐가요? V. 등전이면을 동심원으로 여기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심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럴 때 Q 파일을 명확히 그려놓고 동심원 뭐예요? 등전이면을 표시해놓고 둘 다 전기력선의 차원에서도 빽빽할수록 그 다음에 등전이면의 차원에서도 빽빽할수록 전기장이 높게 그려지는 그겁니다.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이죠.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라서 전위가 높을 거고요.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라서 전위가 낮을 텐데 이렇게 단면으로 딱 해버리면 비행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쫙 내려다봤을 때 산이 솟아올랐다는 느낌은 옆에서 봐야만 나오지 위에서 딱 보면 그냥 동동동하게 보일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이 높낮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측면도를 그리면 여기 솟아올랐으니까 솟아오른 봉우리 여기는 내려갔으니까는 쑥 꺼져버린 골짜기로 표현을 하면 이 옆에서 보는 게 등전이면 이렇게 나오겠죠. 우리는 등 간격으로 했는데 그게 잘리는 게 여기는 촘촘하게 가면 갈수록 느슨하게 되겠죠.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옆에서 본 전위와 위치와의 관계.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듬성, 촘촘 이렇게 나가겠죠. 그래서 이 둘 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전기장의 색입니다. 여기서는 뭐든 촘촘할수록 써야죠. 그럼 여기서는요. 그죠? 기울기죠. X분의 V. 이게 E에 해당하니까 기울기가, 접선의 기울기가 클수록, 가팔라질수록 장이 세다라고 해석합니다. 그래서 둘 다 장이 센 걸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. 그럼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같은 부호를 갖다 놓으면 서로 밀어내니까 어때요? 이렇게 창이 빗나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.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면 모양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? 네, 방향이 다르겠죠. 이거는 둘 다 나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형성된다면 여기는 둘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형성되겠죠. 그 다음에 등전이면도 보면은 옆에서 이게 바로 그릴 수가 없으면 옆으로 잘 보세요. 둘 다 봉우리. 그럼 봉우리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다. 만약에 하면은 등전이면이 하나씩 돼 있다가 두 개가 갈라지겠죠. 그래서 각각의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땅콩 모양으로 합친 모양이 동시에 나옵니다. 얘들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의 동그라미가 나오면서 합친 땅콩 모양이 나와야 돼요. 근데 특이하게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게 되면 자 이때는 이제 전하량이 달라지면 봉우리 높이가 달라지니까 약간은 이질해질 건데 똑같다고 치면 양쪽이 대칭일 겁니다. 플러스 5와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? 여기 나와서 여기 들어갈 곳이 있으니까는 밀려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이쪽 가면 이쪽에 들어오고 이쪽 가면 뭐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 가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될 거예요. 그럼 요걸 전위 등전이면을 그리려면 옆에 잘 보면 여기는 솟아오른 봉우리 여기는 내려간 골짜기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등전이면을 그려주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니까 각각의 동심원만 나오지 합쳐진 동심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뭐가 없다고요? 이 땅콩 모양의 유무. 수능 유사 문제에서 나왔었어요. 모의고사에서. 그래서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등전이면을 그려놓으면 뭐라고요? 안에 있는 전하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부호가 같다. 근데 땅콩 모양이 없이 각각의 동심원만 있으면 이 두 개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판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는 게 기본이고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
마이너스가 이 표면에 분포를 할 테고 플러스가 이 표면에 분포를 할 거예요.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갈 거고 이것들이 오선진처럼 등간격으로 촘촘하게 딱 나래비를 설 겁니다. 그러면 측면도를 보면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. 왜? 기울기가 일정하지요. 왜요?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니까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등전이면을 그린다면 이 등전이면도 등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쫙쫙쫙 세워서 갈 겁니다. 그러면 측면도를 갖다 놓은 이유를 알겠죠. 평면을 딱 했을 때 그 입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측면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전기장이 나왔다 하면 이 흐름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이 흐름 중에 하나로 어떤 게 이 문제에서 나온 건가가 나오겠죠. 그러면 제일 첫 번째, 점전화가 만드는 이러한 전기력선과 똑같은 게 어디 있다고요? 도체를 가지고 중심을 똑같이 만들면 도체 구다라고 하면은 모든 전하들은 이 표면에 여기에 배치가 될 겁니다. 총 전하량은 똑같고 각각이 이렇게 균질하게 쫙 배치가 되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가운데 도체 안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싹 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도체구가 만든 건 여기서 전부 다 수직으로 나가는 전기력선의 모양일 텐데 이거는 아까 그렸던 점전화가 여기에 이 모든 전하가 한 점에 모였다면 센터에 모였다면 했을 때 그려놓는 거하고 어디에서 똑같아요? 네, 안쪽에서는 다르지만 바깥쪽이 다 똑같죠. 그래서 도체구가 만드는 바깥쪽의 장과 점전화가 만드는 그 똑같은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똑같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도체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? 부도체가 된다면 또 여전히 바깥쪽은 점전화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데 부도체는 전하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전제가 붙습니다. 균질하게 됐을 때 이상한 데 내가 박아놓으면 안 되고 균질하게 되어 있다면 이 속은 전기장이 조금은 더 있어요. 바깥쪽만큼 아닌데 조금 더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옆에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점전화처럼 쭉 올라가죠. 이게 쫙 간 게 점전화고요. 아예 없어지는 게 도체라면 부도체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비례하는 흐름으로 그럼 이쪽하도 마찬가지겠죠.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. 도체구, 부도체구, 점전화 다 똑같은데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쭉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면 점전화, 아예 없어져 버리면 도체, 그 사이에 직선 형태로 균질하게 딱 요거처럼 균질하게 되어 있다면 얘들은 부도체다. 균질하게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. 요 흐름까지 되어 있죠. 필기 한번 해보세요. 자, 가겠습니다. 자, 1번 볼까요? 방금 얘기한 거에서 1번을 잘 보면 점전화가 만드는 원천 전하를 점전화를 줬습니다. 그럼 전기장의 세기 중에서 점전화가 만드는 것. 근데 그때는 한 개만 배웠는데 4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? 4개를 합성하면 되죠.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합성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4개의 꼭지점에 전부 다 Q가 있는데 얘들은 플러스 Q, 얘들은 플러스 Q, 얘들은 마이너스 Q, 얘들은 마이너스 Q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얘들은 솟아오른 전위, 얘들은 쑥 내려간 전위고 전위를 따진다면 K에 R분의 Q를 써서 할 거고 전기장의 색이라면 K에 R 제곱분의 Q를 쓰겠죠. 그럼 어느 지점이냐? 4개가 만드는 장이 여기 쫙 불균질하게 쭉 형성이 될 텐데 어디서? P점, 이 점에서. 그럼 이 점에서의 받는 힘이죠. 힘. P점의 힘은 P라는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럼 점전화가 만든 전기장은 이 여기에 플러스 1을 두고 얘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전기장의 세기를 더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얘들은 밀고 얘들도 밀고 얘들은 당기고 얘들은 당기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. 그죠? 그래서 요만큼 그럼 원래 한 개에 2배를 해서 한 개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
이 둘이 받는 크기들은 전부 다 똑같을 테니까 그 하나를 구해서 K의 R 제곱분의 Q라는 걸 구해서 그걸 2배를 하고 그거에 루트 2배까지 한 게 이 왼쪽 방향이겠죠. 그래서 전기장 세기의 방향은 서쪽 방향일 테고 크기는 이만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때 이 R자리는 어디에요? 1. 한 변의 길이가 플러스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죠. 그러면 요 길이에 해당하니까 이건 루트 2의 반 해서 요 놈은 루트 2의 반의 길이겠죠. R이.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고 이 둘 사이에 하나 구해놓고 하나, 둘 해서 4개 합성은 요 대각선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. 되겠죠? 자, 그러면 예제 2번으로 가보면 4개가 아니고 2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? 그럼 플러스 1과 이제 값이 좀 달라지죠? 플러스 4입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는 전기장의 색이라는 것은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얘가 받는 힘인데 여기 있으면 서로 밀고 서로 밀리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0이 되려면 이 선상일 테고 이쪽에 넘어가면 둘 다 밀고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니까 안 되고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. 그럼 그걸 갖다가 수학 좀 한다고 해서 여기를 x, 이 사이를 60-x라고 해가지고 막 구하면 안 돼요. 잘 보면 이 어디쯤이라고 치면 얘도 밀고 얘도 미니까 이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크기라는 거는 K의 R1 제곱분의 Q1 K의 R2 제곱분의 Q2라고 쓸 수 있죠. 그럼 이게 두 개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상수로 날아가고 Q의 비율하고 R 제곱의 비율이 같으면 되죠. 그래서 1대 4니까 제곱이 1대 4가 되려면 얘들은 1대 2여야 된다. 이런 점을 이 두 사이를 1대 1로 내분한 점이다라고 얘기하죠. 그럼 60의 내분점이니까 A로부터 20cm 지점이다. 그 지점이 전기장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다. 라고 해석을 합니다.